가 있어갖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BV의 크기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할 거고, 반대 방향으로 BV가 작용한다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V가 처음에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BV의 값도 커지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럼 결국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V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프도 그려라고 했는데, 이거 그래프로 그려라고 안 했으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볼게요. 자, 답을 먼저 볼까요? F는 MA니까 여기에서 A 자체의 정의가 dt분의 dv잖아요. 이 값이 아래쪽 방향이 mg라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이 bv만큼이니까 mg-bv로 알자 힘이 작용합니다. 자, 요걸 적분을 해서 vt의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자, 나타내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v에 해당하는 식을 dv 쪽으로 전부 다 몰아줘야 되고, 나머지는 dt 쪽에 놔두면 돼요. 자, dv로 적분할 거기 때문에, V에 해당하는 식을 V 쪽으로, dv 쪽으로 놔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게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적분을 하려고 했더니 V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우리 이거는 알고 있어요. X분의 1 값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 X가 나오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V 앞에 뭐 마이너스 B도 있고 이런 있기 때문에 이거대로 바로 할 수는 없어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X분의 1꼴로 나타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mg 마이너스 bv를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지. dt분의 1. 그지? 그럼 dv는 어떻게 바뀌냐? dv는 어떻게 바뀌냐? 예, 양변을 미분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b dv가 되고 오른쪽이 d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양변을 t로 저기 미분을 해보세요. 양변을 t로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양변을 t로 미분해볼까요? 그러면 mg 마이너스 bv를 t로 미분한다는 거지. t로 이렇게 미분한다는 거야, 그지? 이걸 t로 미분한다라는 거잖아, d. 반대편은 t로 미분하면 1이 되지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항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d. 자, 분자에는 mg 마이너스 bv가 있었는데, 분모에는 dt가 있었단 말이죠. 요거 dv 이렇게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v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고, 남아있는 dv는 그대로 적은 거고, dt는 곱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것은 dv라는 것이 마이너스 b분의 1 dt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으면 돼요. dv 자리 대신에 적어주면 됩니다. dv 자리 대신에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상수니까 b분의 1 dt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범위 자체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속도가 0이었잖아요. 지금 쌤 펜 잘 따라오고 있죠? 속도가 0이었는데 나중엔 어떤 속도가 된다 이 말이죠.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V가 0일 때 V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V가 0이 되도록 집어넣으면 T가 얼마입니까? mg가 되잖아요. 그죠? mg. T의 범위는 mg가 됩니다. V를 집어넣으면 이쪽 위에 있는 항은 mg bv 값으로 T가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결국 n분의 1 dt는 그냥 n분의 1 t가 됩니다.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x분의 1을 적분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적분하면 됩니다. 자, 적분하면 결국 마이너스 b분의 1 ln t. 자, 적분 범위를 넣어야 되겠지요. mg 그리고 어디까지냐? mg 마이너스 bv까지 t를 적분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 n분의 1t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적어볼까요, 그러면? 자, 계속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b분의 1 ln mg 마이너스 bv 빼기 ln m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결국 v 값이잖아요. 이 v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v만 남아있는 이 항으로 두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요 항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계속해 볼게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1 ln mg 마이너스 bv만 남고 나머지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ln mg 더하기 n분의 t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요렇게 했다면 잠깐만요. 여기서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음, 음. 자, 요렇게 됐다면 이제 그걸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너네 그 로그랑 지수 할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이거 A 예를 들어 로그 뭐 B, C 요렇게 있다. 이 값이 같은 게 있죠. C 로그 B 뭐 C 이런 식으로 A 이런 식으로 요거는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중3 때 배웠나? 이거 언젠가 배웠을 거 아니야. 고1 때 배웠나? 자, 요거 A랑 C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두 식을, 양쪽에 있는 이 식을 자연상수 처리를 해서 지수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자, 밑에 적을게요. 공간이 없네요. 자연 로그 마이너스 b분의 1. 아까 식을 여기 지수 부분에 적어봅시다. ln mg 마이너스 bv 이게 결국 자연상수 ln mg 더하기 n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지수랑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교환하면 되겠다. 그지?
요 mg-bv랑 1을 서로 위치를 바꿔버리면 나오겠네요. 자, 바꿔볼까요?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 자, 바꿔보면, 결국, mg, bv의, bv의 마이너스 b분의 1. 이 값이 오른쪽 편 계산해 볼까요? 이것도, 자, 지수의 덧셈으로 나왔잖아요. 지수의 덧셈으로. 지수의 덧셈이라는 것은 결국 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랑 MG랑 자리를 바꾸면 그냥 MG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2의 M분의 T승이 됩니다. 그죠? 자, 곱하기입니다, 이거는. 자, 지수에서 더해졌다는 것은 숫자를 곱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이렇게 마이너스 B승을 어떻게 처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B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B만 한번 남겨볼까요? 자, 조금 더 지워야겠다. 어디에서 적을까? 자, 여기서 적어볼게요. 지워서. 자, 지운 뒤에 계속 적어볼게요. 자, 요 식을 마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보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B분의 1, B분의 1, B분의 1. 마이너스라는 말은 역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잖아요. mg 마이너스 bv b분의 1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요거 양변을 마이너스 b승을 하면 되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b승을 하면 되겠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b승을 하면 마이너스 b승을 하면 마이너스 b승을 이렇게 하면 결국 왼쪽 항은 mg 마이너스 bv가 될 거고 오른쪽은 mg e 마이너스 m분의 bt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해놓으면 결국 정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쭉쭉쭉 보내면 mg로 묶을 수가 있고 1-2에 마이너스 m분의 bt. 자, b 나눠야겠네요. b분의 1. 요 값이 바로 v가 됩니다. 아, 정답을 좀 보여주고 할 걸 그랬나? 자, 정답을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정답도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 답을 구했다. 답을 구한 뒤에 꼭 검토를 해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경계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제일 알기 쉬운 건요. t가 0일 때 집어넣어 볼까요? t가 0일 때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 속도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t에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0승이니까 1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1 빼기 1. 그래서 0이 된단 말이지. 또 0이 되지요? 또 또 알기가 쉬운 건 뭐가 있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입니다. t가 무한대가 되면 뭐가 되겠나?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종단 속도에 도달하겠죠. 이 속도를 말해요. 여기 아까 전에 적었던 이 속도. 자, 여기에서 종단 속도에서 보면 mg랑 bv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v는 b분의 mg가 중단 속도입니다. 이걸 터미널 스피드라고 해요. 자, 여기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0으로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B분의 mg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값이 과연 내가 구한 식에서 도출해서 나오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정답을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자, 식이 길었지만, 모르는 수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쌤이 하나, 둘 설명을 다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했었던 부분은 요거, 로그 x분의 1을, 인테그랄 x분의 1을 이렇게 취하면 ln x가 나온다.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한 값에서 그렇게 단순한 꼴이 아니었으니까 치환을 했다. 자, 치환을 해서 요걸 t로 정의를 보통 하거든요. 치환해서 전기를 쭉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dv도 치환을 하다가 dt로 표현하려고 하니, 이렇게 dv 값을 대신 넣어줘야 됐고, 그런 다음에 나왔던 이 값들은 그 자연상수를 밑으로 취하면서 로그 표현으로 적어준 뒤에 전개를 쭉 했던 겁니다. 여기 중에서 본인한테 필요했었던 수학적인 부분이 뭔지 좀 생각하고 좀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지울게요. 자, 마찰이 없을 때 작은 나무 토막과 이 쐐기 사이에 마찰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마찰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로 구하라고 했지만 그냥 익히 우리가 맨날 쓰던 F는 MA로도 풀어보고 센터 오브 매스로도 풀어보고 자,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울이랑 삼각 세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저울의 눈금을 구해봅시다. 그 다음에 14번은 보자. 얘는 작은 스몰 램이 미끄러지면서 라지 램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여기에도 마찰이 없어요. 여기 마찰이 없어요. 여기도 마찰이 없고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아마 마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미끄러지는 동안 미끄러지는 동안 자 모든 마찰은 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찰이 없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두 문제 다 해결할 때. 자, 먼저 F는 M에 일반적으로 풀어보고 풀었다면 보내주고 질량 중심으로 풀었어도 보내주면 되고 14번 풀었어도 풀어주면 예, 쌤한테 보내주세요. 뭐라도 먼저 구하면은 쌤한테 보내줘요. 요거 합쳐서 10분 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F는 MA를 그냥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F는 MA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이렇게 수직 항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의 또 반작용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냐면은 저울의 눈금을 알아보라는 것이잖아요. 무게잖아요. 그래서 M2가 그 저울을 누르는 힘을 측정할 거라서 반대로 저울이 받치는 이 힘이 만약에 FN이라고 한다면은 M2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구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자, M2에 작용하는 모든 힘. 아래쪽 mg가 있죠? 아래쪽 mg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M1이 눌러주는 힘이 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n이겠죠. 자, 실제 작용하는 힘이 수직 항력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그거에 의한 반작용력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힘이 실제로 M2를 눌러주는 힘이고, 이것의 일부 성분이 요만큼 내려옵니다. 요만큼 내려와요.
자, 우리 그 빗면 운동을 여러 번 연습을 했거든요.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mg가 작용하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이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mg 코사인이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n 값 자체가 m1g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것의 이쪽 아래쪽 성분만 취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각도가 세타일 거 아니에요? 코사인 성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n 코사인 성분인데 결국 n에도 코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m1g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Y축 방향으로만 따져보면 무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위쪽으로 가해지는 M2에입니다. M2에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FN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M2G가 있고 그리고 M1에 의해서 눌러주는 힘 방금 구했던 거 있죠? 요 힘. 자, 요 힘이 결국 M1G 코사인 제곱 세타 요만큼이 결국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으니까 네, 아래 위로에 가속운동이 없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F는 MA로 하면서 그냥 계속 이제 그림 그리면서 풀었었던 방법이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의할 거 있습니다. 주의할 거. 뭐냐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경사면에서 힘이 작용하지. 그지? 힘이 작용해. 근데 이건 지구가 당기는 중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의 일부 성분이 이쪽 방향으로 어, 미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M2예요. M2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체는 M2예요. 위에 있는 물체는 M1이었고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인지를 잘 봐야 돼요. M1G는 M1에 작용하는 힘이었고, 그치? M1에 작용하는 힘이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M2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M2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M2에 작용하는 힘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M2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라고. 수직항력 값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N이라고 적혀져 있는 수직항력의 아래쪽 성분이 궁금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짧아지는 거지. 이 M1G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물체가 다르잖아요. 나는 M2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하고 싶었던 거지, M1G, M1에 작용하는 힘이 궁금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안 돼요. 알았지요? 실제로 M2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의 일부 성분을 이렇게 해줘야지. 그지? 자, 또 하나,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지금 수직 항력이 작용하잖아요.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럼 수직 항력을 또 분해를 하는 거지. 수직 항력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분해를 해버린다고. 그치? 이쪽 방향 분해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향했던 이 힘을 또 한 번 더 분해해서 이쪽 성분이 또 추가가 되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mg 사인 세타가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화살표 밑에 보이죠? 이거 말고도 이 n에 이게 사인 성분이에요.
n 사인 성분이에요, 이게. 이것에 의한 또 코사인 성분을 또 해버리는 거지. 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직 항력이 빗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려가는 수직 방향에는 아무런 성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쪼개서 한번 분해를 한 뒤에 그걸 또 쪼개서 분해하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추가가 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질량 중심으로 구해보라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질량 중심으로 구해보자. 아까 어떤 친구가 잘 적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해보자. 요거 아까 전에 민준이가 쌤한테 보냈었는데 쌤이 그림 그리다 보면 또 막 복잡해질 것 같아서 화면이 요거 같이 띄워보고 할게요. 풀이가 너무 깔끔해갖고. 자, 쌤 풀이랑 똑같아갖고 요거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질량 중심식이 있습니다. 질량 중심식이 뭐였냐면은, 자, 총 합력은 총 질량,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 이것이 기억나나요?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 이거 결국 모든 입자의 M, MA들의 합들이에요. 이거 질량 중심식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은, 보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가속도가 있고, 자, 가속도가 있는데, 이 가속도는 우리가 뭔지 압니다. G 사인 세타예요. 그죠? G 사인 세타로 내려오고 있어요. M1의 물체가. 이렇게 왼쪽에 거 좀 지워볼까요, 이번에? 자, 얘가 이쪽으로, 아이고, 이쪽으로 빗면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라고. 그지? 자, G 사인 세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전체 계를 한번 보세요, 전체 계를. 전체 계를 봤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성분은 M2는 안 내려옵니다. M1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시그마, MA 값들을 보면, Y축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Y축. Y축을 봤을 때, 실제 내려오는 거는 M1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아래쪽을 향하는 성분. 아래쪽을 향하는 이 성분은, 자, 요 성분은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에 G 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 이 값이 G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M2는 아래쪽으로 가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M1, A1, M2, A2 이렇게 하면 A1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M1, G, 사인, 제곱, 세타 이쪽에 아래쪽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식을 적은 것이 여기 밑에 있는 민준이 식입니다. 요거예요. 자, 총 질량 M1 더하기 M2 총 질량 그지? 총 질량이고
보자, 가속도. 자, 가속도를 궁금해서 이게 풀었던 거예요. 질량 중심의 가속도 값이 얼마냐? 총 질량을 이쪽으로 가서 나눠버리면 돼. 그래서 총 질량 나눠져 있고, 위에는 M1 사인 제곱이랑 G값이 곱해진 값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게 결국 작용하는, 그 입자들의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인데, 작용하는 힘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위쪽을 향하는, 자, 저울이 받쳐주는 이 힘입니다. 이 힘이 N이라고 하면은 위쪽을 향했으니까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모든 힘이 작용하고 있죠. M1G, M2G가 둘 다 작용하고, 이게 결국 질량 중심의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지금 Y축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N 빼고 나머지 다 저쪽 넘겨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요렇게 질량 중심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풀었던 이 문제는 그냥 F나 MA로 푸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량 중심을 이용할 때가 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밑에 식 잘 풀었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한 문제 더 있었죠? 그것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문제는